네, 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KBS 제1라디오 시사의 진행자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총선이 35일 남았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서서히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공천도 좀 마무리돼 가고 있고 지역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고 있어요. 선거구 획정 같은 것들도 지금 다 됐나요? 네, 이제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나흘 전에 통과를 했거든요. 획정안이. 그래서 각 지역별로 좀 변화가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구가 좀 뒤섞였다면서요? 좀 뒤섞인 정도가 아니라 많이 뒤섞였습니다. 강원도가? 예. 강원도 아마 지역분들은 굉장히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원주 강릉을 빼고 16개 시군 선거구가 모두 뒤섞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 때와는 다르게 지금 구역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에 어떤 선거구에 들어갔는데 이번엔 전혀 다른 선거구에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이야? 이걸 또 혼란스러워하시는 분 많아요. 서울도 마찬가지는 그래요. 사실 다 뒤섞으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원도가 다 하나야.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진원지는 춘천입니다. 네. 춘천은 인구 상한을 초과해서 당초 갑을로 분구하려고 했었잖아요. 춘천, 갑, 춘천을 이렇게 나누려고 그랬군요. 네. 예. 근데 단독 분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춘천을 남북으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4개 읍면동을 접경지 지역에 있는 철원, 화천, 양구 이 지역과 지역구를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철원, 화천, 양구와 춘천 북이 겹쳐진 거예요? 그렇죠. 춘천의 북쪽하고 접경지 쪽을 붙여서 나눈 거예요. 예. 근데 접경 지역에 그냥 갖다 붙이기만 했느냐. 예를 들면은 철원, 화천, 양구 지역은 그냥 하나고 네. 춘천 북쪽만 이렇게 붙으면은 그래도 혼란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철원, 화천, 양구도 쪼갰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군단위 지역인 철원, 양구, 화천도 반으로 쪼개고 춘천도 반으로 쪼갠 거예요. 그러면 철원, 양구, 화천의 춘천, 북 이게 하나로 됐는데 이 하나로 된 거를 또 나눈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가 가불로 반이 이렇게 쫙 쪼개진 겁니다. 네. 군단위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선거구를 나누니까 이건 뭐 굉장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근데 혼란이 강원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남은 춘천 남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춘천 남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남쪽도 철원, 화천, 양구 지역의 일부를 쪼개가지고 남하고 붙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군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 보통 구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한 지역구가 되잖아요. 다른 지역구가 같이 붙는다 하더라도 군 단위로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춘천을 반으로 쪼개면서 철원, 화천, 양구도 반으로 다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불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철원, 양구, 화천 외에 다른 지역도 좀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찍고 붙이고 거의 색종이 놀이 수준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홍천은 지난 20대 총선 때 한 달 선거를 앞두고 선구가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하고 홍천을 같은 한 지역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엔 홍천은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원, 화천, 양구가 춘천하고 붙었다고. 근데 이번에는 한 달 앞두고 적경제에서 홍천을 떼냈어요. 그래서 강원도 남부 지역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를 만들었어요. 횡성, 영월, 평창과 한 지역구였었던 원래 태백과 정선은 동해 삼척하고 묶였습니다. 그래서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이라고 하는 지역구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강원도가 영동, 영사가 좀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 굉장히 경계가 뚜렷합니다. 정서적으로도 다르고요. 문화적으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태백 이 대관령 99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에 있겠지만 옛날에 영동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그 99급이를 다 돌아서 가야 됐기 때문에 참멀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또 그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여기는 또 가깝기도 해요. 보면 거리상으로 보면 그래 멀진 않아요. 근데 또 굳이 나누자면 물론 정선은 동해 쪽하고 태백산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태백하고 정선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영서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건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속초구성은 어떻게 됐어요?
특히 속초 고성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속초 고성 양양에서 양양을 떼어내고 강릉 양양을 만들고 그리고 영동권인 속초 고성은 영서권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하고 한 선곡으로 묶는다. 네. 그래서 서울 지역보다 8배 넓은 지역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초 고성 양양에서 영서 지역 적경지 중에서 그나마 영동과 가까운 인제 한 곳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이게 한 지역구가 됐습니다. 강원도만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워낙 좀 특이한 현상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춘천을 원래 당초 계획대로 보면 그냥 춘천만 갑을로 딱 분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선거구가 하나가 늘어나잖아요. 예. 총 선거구는 300개밖에 안 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물론 비례 빼고 나면 253개가 돼야 되는 건데 예. 강원 지역 안에서 소화를 하다 보니까 강원 지역 지역구가 8개거든요. 그러니까 분구를 안 하면서도 춘천의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춘천을 쪼개고 나니까 그 여파가 강원도 지역 전체로 확산이 된 겁니다. 그 상황 때문에 고육지책을 만들어내는 네, 건데 맞아요. 다른 지역도 좀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국회 문턱을 나흘 전에 넘은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요. 인구 상한선이 전남 여수갑 인구를 기준으로 했어요. 예. 이게 13만 9천여 명 정도가 되고요. 예. 상한선이 경기 고양 정의입니다. 이게 27만 7,900여 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숫자에 상하한선이 걸리는 세종시는 갑을 이렇게 2개 지역구로 분구가 됐고요. 지금은 세종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네. 이제 세종갑, 세종을로 분리가 되고요. 군포는 이 인구에서 하한에 미달하기 때문에 갑을에서 군포시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구 상한 하한 말씀드렸잖아요. 네. 커트라인에 걸리는 지역은 다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중구, 동구, 강화, 옹진, 남구, 갑, 을에서 예. 중구, 강화, 옹진, 동구, 미추홀, 갑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남구라고 하는 지명을 미추홀구로 바꾸면서 좀 약간 혼선이 있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지역을 조금 붙이고 떼면서 이런 식으로 갑을로 분리가 됐고요. 전남의 경우에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경북도 변화가 적지 않은데요. 안동이 예천과 한 지역구가 되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안동 예천이 하나로 묶였고요. 영주, 영양, 봉화, 울진 그리고 또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덕으로 지역구가 새롭게 조정이 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자치구 그리고 시군 내에서 경계가 조정되는 선거구도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거니까 주로 도시 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조금 좀 혼란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선거 개표 방송할 때 이거 상당히 이거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지역구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 다 불러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나흘 전에 확정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예비 후보들은 막 뛰고 막 준비하고 그렇죠. 이랬었는데 네. 이 선거구가 바뀌고 나니까 좀 되게 당황하지 않았을까 후보 입장에선. 그 당황 정도가 아니고요. 초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강원도 지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를 들면 태백하고 묶이는 지역구라고 가정하면 그 지역구가 내 지역구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각 지역마다 강원도가 지역 선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 그래도 군 단위 지역이나 시 단위 지역에는 선거사무소 하나씩은 둬야 되거든요. 아, 사무실 둬야죠. 사무실 예. 둬야 되거든요. 예. 연락사무소든 뭐든. 예. 그럼 각 지역마다 사무소를 다 뒀던 거예요. 그동안에 예비 후보들이. 그리고 공약도 짜고 선거 전략도 만들고 조직도 다 짜서 거기다가 다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조직을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보니까 내 지역구가 아닌 거예요. 다른 지역구가 내 지역구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요. 춘천 출마를 준비 중이던 후보는 남북으로 지역구가 이제 갈리게 됐잖아요. 그동안 춘천 현안들을 살펴온 만큼 적경 지역과 함께 춘천의 북구 지역까지 아울러 비전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른 예비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태백 정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이제 떨어져 나갔거든요. 예. 이제 저의 지역구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을 위해서 여생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지역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지역구가 갑자기 딱 조정이 되니까 이제는 이 지역이 저희 지역구고 여기에 제가 평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아들입니다. 어느 지역의 딸입니다. 이게 좀 안 먹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군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는 그냥 강원도가 다 아들, 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원도를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촌이라든가 어촌 쪽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지방의 인구는 줄고 도시 집중 현상은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거는 계속되는 문제점으로 드러나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표의 등가성 문제하고 지역 균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가 계속 충돌할 텐데요. 네. 헌재 결정으로 인구 상하한이 2배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표의 등가성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농촌 지역이 한 4배 정도 되는데 국회의원 1명을 뽑는다고 하면 농촌 지역보다 표의 등가성으로 따지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표를 던져도. 그러니까 그게 계속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2대 1로 지금 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구 상하한선을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앞으로 농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지역구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계속 도시 쪽으로만 인구가 분할이 되거나 선거구가 조정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농촌 지역은 앞으로 5개가 될지 6개가 될지 뭐 8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강원도가 지역구가 지금 8개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전남도 지역구 호남 다 합쳐서 28개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20개가 된다거나 5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식 상하원제 이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상원은 주별로 2명씩 선출을 하거든요. 근데 하원은 인구 비례별로 또 선출을 해요. 그래서 상원과 하원의 권한을 비슷하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대표성도 같지만 지역 대표성도 같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는 소선거구제가 지금 도입되어 있는데 이거를 차라리 그냥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구를 아예 크게 획정해서 당선되는 국회의원 숫자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21대 그 다음에 정리되고 나서 이제 또 고민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그걸 논의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각 당 공천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253개 지역구 중에서 89% 정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천을 마무리했고요. 미래통합당은 속도가 약간 느렸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가장 큰 산인 대구 경북 지역에 물갈이가 있었잖아요. 발표됐죠. 그리고 수도권하고 전남 지역의 공천이 조금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합치면 한 70%대 정도 공천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당 공천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달린 일이기도 하고 지금 공천을 못 받으면 다음번에 뭐 4년 뒤를 기약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민주당은 뭐 친문 공천이다 이런 잡음 나올까 봐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고 미래통합당은 이 탄핵과 보수통합 과정을 거친 과정에서 서로 간에 뭐 탄핵 실적이다 친박 실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조금 시끄러웠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역으로 좀 시끄러운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천 작업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컷오프된 당사자들이 또 반발하면 그게 어떤 불똥이 될지를 이럴 수 있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쏘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